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충북 단양군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이던 단양서울병원이 지금까지 4년째 휴업 상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단양 지역 주민들은 위급 상황 시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인경 기자입니다. 충북 단양군 읍내에 위치한 단양서울병원. 굳게 닫힌 정문에는 휴원 안내문과 신문 사절, 문구가 을씨년스럽게 붙어 있습니다. 건물 외벽은 타일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데다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도 많아 한눈에 봐도 오랜 기간 방치되어 온 병원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단양서울병원은 지난 28년간 지역 내 응급의료를 책임져 온 단양군 유일의 응급의료기관입니다. 하지만 지속된 경영난을 이유로 2015년 4월 휴업을 신고한 이후 지금까지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오고 있는 건데요. 매년 4월 휴업 연장 신청을 하고는 있지만 폐업이나 다름없다는 게 군과 지역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응급실 하나도 없어요. 그걸 안 그러면 뭐 여우에 저 노인병원인데 그거는 가나 마나라 그래. 그냥 다른 데로 가야 된다 그래. 영주나 뭐 제천이나 이렇게 가야 된다고. 119를 부르면 이제 원주를 나가는 주로. 뭐 제천이나 원주를 이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천에도 큰 종합병원이 솔직히 얘기가 의료진이 썩 좋은 병원은 없단 말이야. 근데 원주나 충주를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시간을 놓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도 솔직히 종합병원이 하나 있었으면 좋지요. 단양서울병원 폐업 이후 현재는 단양 노인요양전문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뇌졸중, 심근경색 등 촌각을 다투는 위급 상황 시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최소한의 응급조치사항만 하지 여기서 나머지 진료할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응급치료를 한 후에 주로 제천이라든지 원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나머지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노인요양병원이고 그다음에 응급시설밖에 안 돼 있으니까. 실제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7년 단양군에서 발생한 심정지 응급환자 46명 가운데 45명이 사망했습니다.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진료할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조속한 공공의료원 설립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원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자 도화군에서는 지난해 보건의료원 형태로 방향을 정한 뒤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건립이 된다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은 군 산하의 공공의료기관인 탓에 재정 자립도가 낮은 단양군의 입장에서는 운영 비용을 감당하기 벅차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단양군은 보건의료원 운영 비용 분담 등에 대해 충북도와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사안인 만큼 도화군이 조속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들이 올해도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일손은 부족해지는 데다 최저임금까지 2년 연속 크게 오르면서 농가의 직격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19년 외국인력 도입 운용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약 6,400명입니다. 2018년 6,600명에 비해 200명가량 줄어든 겁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 구인난이 올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농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 근로자 수요 조사에 따르면 올해에만 필요한 인력은 3만 1,50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크다는 얘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3만 1,500명의 도입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요.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실제 농업 현실과 동떨어진 이유는 잘못된 수요 조사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제도의 경우 현장에 필요한 만큼 공급하는 유연한 형태가 아닌
산업 부문별로 정해진 인원을 배정하는 쿼터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농축산업 분야는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편 최저임금이 2년 연속 크게 오른 것도 농가의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지난해보다 10.9%나 올랐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174만 5,150원이 최저임금인데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숙식 비용까지 감안하면 월 200만 원 정도가 든다는 게 농가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촌 현장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올해부터 지역별로 특화된 딸기 품종을 보급하는 사업이 본격적인 시동을 겁니다. 전남 담양의 메리퀸, 충남 홍성의 아리향 등 지역을 대표하는 딸기 품종이 보다 다양해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올해 진행 예정인 딸기 신품종 조기 보급 사업에서 딸기 신품종 가짓수를 지난해보다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맞춤형 딸기를 생산하기 위해 지역별로 다른 종류의 신품종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급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는 딸기는 7가지 이상으로 과실 크기가 달걀만한 딸기로 알려진 킹스베리를 비롯해 농진청이 육종한 아리향과 금실, 또 전남 담양군 농업기술센터가 육종한 메리퀸과 담향 등입니다. 이 밖에도 최근 5년 이내에 품종 보호 출원 등록한 딸기 모두를 보급 대상으로 열어뒀는데 지난해 2가지 품종만 보급한 것과 비교하면 딸기 시장에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농진청은 오는 16일 전국 11개 딸기 생산 시군 담당자들을 모아 재배 동향 조사를 할 계획인데요. 이 자리에서 지역별로 재배에 관심 있는 품종을 조사한 다음 1월 말 지역별 품종과 시범 재배 농가를 차례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시범 재배 대상에는 재배 유통시설 구축을 위한 자금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농진청은 또 지역 맞춤형 딸기를 생산하기 위해 지역별로 다른 종류의 신품종을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설향에 편중된 딸기 품종을 다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방이나 우리 중앙에서 개발된 딸기 새로운 품종들이 그 품종별로 특성들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러한 특성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좀 특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나아가고자. 다만 이 같은 사업이 탄력을 받으려면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품종별 재배 매뉴얼 제작 및 보급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농민들이 많이 재배를 해본 품종이 아니다 보기 때문에 부족한 기술적인 문제 같은 것들은 저희 육성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연계해서 현장에서 컨설팅을 해드린다든가 그런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딸기 품종이 대거 보급되면 딸기 소비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미돼지 한 마리당 연간 새끼돼지 출하 마리수, 즉 MSY가 다른 양돈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돈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지원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어미돼지 한 마리당 새끼돼지 출하 마리수, 즉 MSY가 주요 양돈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양돈 농가의 MSY는 17.8에 불과해 덴마크나 네덜란드, 미국 등에 비해서도 대폭 뒤처지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MSY가 매년 전년 대비 하락하거나 정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평균 MSY가 18도 미만에 불과합니다. EU 국가 평균이 25도, 미국이 23도쯤 되니까 적게 잡아도 5도 이상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낮은 생산성이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돈 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MSY 향상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돼지고기 가격이 낮은 상황에서 MSY가 낮은 농가들은 소득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넷째 주 돼지고기 값은 1kg 탕밥 기준 3,172원. 한국축산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돼지고기 값이 1kg당 4,300원 이하일 경우 MSY 15 이하의 농가는 운영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MSY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늘려야 중하위 농가들을 끌고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위 농가는 종동 구입부터 농장 기록관리 전반에 걸쳐서 관리 수준이 낮은데 하위 농가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차단 방역과 백신 프로그램을 철저히 하고 돼지에게 쾌적한 사육 환경을 제공하면서 사육 단계에 맞는 적절한 영양 공급을 해주고 어미 돼지 체형을 관리해서 번식력을 높여주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편 양돈 농가에 만연한 소모성 질병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돼지 유행성 설사병이나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등 생산성에 치명적인 질병 발병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산화된 백신이 적을 뿐만 아니라 농가의 방역의식 자체가 낮은 것도 문제로 질병으로 인한 폐사율을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산자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육성률을 끌어올리는 것 역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생산자 단체와 농가들의 자구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방울토마토는 꼭지가 달려 있어야 신선하다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최근 꼭지를 떼어낸 방울토마토가 꼭지가 있는 방울토마토보다 더 오래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울토마토는 꼭지가 있어야 신선하다는 인식이 소비자들 사이에 자리 잡으면서 꼭지 달린 방울토마토의 인기가 더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토마토 표면을 먼저 확인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꼭지가 많이 붙어있는 제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방울토마토의 꼭지를 떼어내면 꼭지가 있는 것보다 보관 기간 동안 상품성을 유지하는 비율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화제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수확한 대추형 방울토마토를 꼭지 유무에 따라 분류한 뒤 시간 경과에 따른 비상품과율, 즉 전체 과실 가운데 상품성이 없는 과실의 비율과 당도, 경도 등을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수확 6일째 꼭지가 있는 방울토마토의 비상품과율은 12.4%였지만 꼭지가 없는 방울토마토의 비상품과율은 4.5%로 약 3분의 1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수확한 지 20일이 되자 비상품과율은 꼭지가 있는 방울토마토가 74.6%, 꼭지가 없는 것은 19.7%로 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반면 열매 무게는 꼭지가 달린 방울토마토가 더 빨리 줄어들었고 단맛이나 단단한 정도는 꼭지가 있고 없는 것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농진청은 오히려 꼭지를 떼어내면 과실 표면에 상처가 나거나 부패균이 발생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그 꼭지가 떨어진 걸 보고 신선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확을 할 때 일부러 꼭지를 붙여서 수확을 해야 되니까 그쪽에 조금 노동력이 더 많이 들고 꼭지가 달려있지 않아도 신선하다는 거를 이제 소비자들이 알게 되면은 이제 그러한 노동력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 결과가 방울토마토 재배 농가의 유통기한 연장과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 홍천군이 한우를 향토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홍천 한우를 지역 5대 명품으로 정하고 드라이 에이징 가공센터를 준공하는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성기석 기자입니다. 검붉은 고기 덩어리가 선반 층층이 올려져 숙성 중입니다. 잘려진 고기 단면에선 흰 지방층이 보기 좋게 눈에 띕니다. 불판 위에서 쇠고기가 먹음직스럽게 구워지고 주변 가득 고소한 냄새가 퍼집니다. 홍천군의 향토 육성 사업으로 추진한 드라이 에이징 가공센터가 준공됐습니다. 드라이 에이징이란 적당한 수분과 공기 속에서 고기를 최대 4주 동안 숙성시키는 방법입니다. 숙성 후 고기의 풍미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최근 고급육 시장에서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홍천 한우를 약 40일간 공기 중에 건조합니다. 거기에 바람과 효소의 작용이 더해지면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특유의 감칠맛이 생긴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특히 드라이 에이징은 저지방육의 맛을 풍부하게 끌어올려 고기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빨간 고기인데 이 고기가 40일간의 숙성을 거치면 마블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등급 고기였는데 나중에 보면 한 원뿔 정도의 그 모양이 갖춰지게 되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온 육즙과 감칠맛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홍천군은 한우를 지역 5대 명품으로 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홍천 한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소비자가 뽑은 한국의 영향력 있는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앞으로 우리 향토 사업이 활성화돼야지만 우리 홍천군도 발전하고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토 사업을 앞으로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우를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힌 홍천군의 생각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농업계의 화제가 된 인물을 소개하는 이슈엔 사람입니다. 3년 전 귀농한 청년 농부가 굼벵이 농사로 식용곤충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징그럽게만 느껴지던 이 굼벵이로 반려동물 영양제를 만들어서 억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굼벵이 청년 김우성 씨의 유쾌한 귀농 일기를 오주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북 보은군 작은 마을의 한 컨테이너 창고. 165제곱미터 규모의 창고 안엔 반투명 플라스틱 상자가 가지런히 정돈돼 있습니다. 바로 흰점박이 꽃무지로 불리는 식용 굼벵이의 집입니다. 초가집을 허물 때 그 더미에서 나오던 어르신들이 말씀하는 그 굼벵이가 맞습니다. 그 굼벵이는 예로부터 그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듯이 간을 치유하고 간을 보호한다는 성분이 많이 있어서 옛 또 어르신들은 그 굼벵이가 간에 좋다고 해서 튀겨 먹기도 하고. 보기에는 징그러워 보이지만 굼벵이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친환경 식재료입니다. 김우성 씨는 이 굼벵이로 숙취해소 음료와 반려견 영양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귀농 3년 만에 월 1,000만 원 이상, 억대 매출을 올리는 성공한 청년 농부가 됐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려서부터 그 휴대폰 이동통신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는 아예 이제 일임을 해서 매장 수가 3개, 뭐 직원도 뭐 거의 20명 뭐 그 정도로 많이 크게 했었었는데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게 이제 폐업을 하게 됐어요. 눈물을 머금고 휴대폰 대리점의 문을 닫은 그는 잘 나가는 사장님에서 청년 백수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인이 건넨 한마디는 그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식용곤충 산업이 곧 블루오션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굼벵이가 앞으로는 식품으로 풀린다라는 얘기를 듣고 곤충 산업이 앞으로 전망이 좋다라는 얘기를 해줘서 그 얘기를 귀담아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귀농 초기 난생 처음 보는 굼벵이가 징그럽게 느껴지고 만지는 것도 힘들었지만 컨테이너에 야전 침대를 놓고 숙식을 하며 굼벵이 사육에 매진했다는 김우성 씨. 하지만 잘 키우기만 하면 될 줄 알았던 굼벵이의 판로가 고민이었습니다. 굼벵이를 음식으로 먹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소비자들의 반응이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들어간 곳이 반려동물 매장이었는데요. 그 반려동물 매장 하시는 분께 이것이 만약에 반려동물 간식이나 사료에 들어갔을 시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좀 징그럽다거나 선입견이 있지 않으시냐고 여쭤봤었는데 보여주시는 게 이제 돼지 귀, 정강이, 뭐 송아지, 뭐 오리, 목뼈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서 이 반려동물 시장을 개척을 해보면 괜찮겠다. 그렇게 쌀가루, 귀리, 아마씨, 코코넛 가루, 반려동물 영양제에 굼벵이 가루를 넣어 판매를 시작했고 소비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현재는 치킨, 연어, 북어 등 애견 간식에 굼벵이 가루를 넣어 판매해 연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은의 특산품인 대추와 굼벵이를 접목해 굼벵이 대추즙도 개발, 주변 농가들과 상생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청년 농부가 내려와서 굼벵이를 키운다고 하니까 먹고 살 수는 있나 굉장히 많이 그 어르신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장님이 키우시는, 그다음에 할머님들이 키우시는 대추를 다시 제가 사와가지고 즙을 만드니까는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도움도 많이 주시고.
보은군 귀농기촌지원센터에선 귀농 성공 사례로 김우성 씨의 농장을 선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청년 농부 100인의 김우성 씨를 선정해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미래의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식용곤충. 김우성 씨는 좋은 아이디어와 남다른 열정이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MBS 뉴스 오수석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강원 원주시는 지난해 농업인 새벽시장이 전년보다 5억 원 증가한 82억 원의 매출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만 33만 5천 명이 새벽시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 농업인 새벽시장은 300여 명의 지역 회원 농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장터로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 영암군의 한우 농가들이 브랜드 통합을 결정했습니다. 녹색 한우 브랜드를 매력 한우와 통합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두 개로 나뉘어 있던 개별 브랜드를 통합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볼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축부터 판매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공동시설도 마련해 품질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25일까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발전기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분야는 농업 경영에 필요한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으로 시설 자금은 농기계 구입이나 시설물 신축, 개축 등에 해당되며 운영 자금은 사료 구입과 난방비에 한해 지원됩니다. 융자 지원은 최대 1억 원까지고 대출 금리는 1%입니다. 전북도가 올해 192억 원을 투입해 축산 분야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축사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도는 축사 생산비 절감과 환경 개선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양돈과 양계, 낙농과 한우, 오리와 사슴 농가 등입니다. 주요 지원 장비는 온습도 제어와 악취 측정기, 정전과 화재 알림이, 로봇 착유기 등이며 농가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